자, IoT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1의 Things and Connection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그러니까 things가 뭐냐, 그다음에 connection, 이게 네트워크에 이제 커넥션 되는 거죠. 이 커넥션의 의미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뭐만 달라붙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PC만 이렇게 달라붙었던 거죠. PC만 달라붙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이 달라붙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 스마트폰도 달라붙고, 여기 뭐 아이고 스마트워치도 달라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도 달라붙고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이게 폰이라고 할 때 이제 스마트폰, 뭐 스마트워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의 스마트라는 의미는 뭐 똑똑한 거냐,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마트의 의미는 우리가 스마트워치라고 하고 스마트폰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 스마트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네트워크 커넥티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AI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뭐 지능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스마트하다라는 걸 쓴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집어넣을 수 있겠죠, 향후에.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스마트 디바이스 하면 디바이스가 똑똑해진 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하나의 전부 다 디바이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스마트폰, 뭐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뭐 스마트한 냉장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한꺼번에 묶어서, 물론 디바이스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만,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그냥 네트워크에 달라붙는 그런 어떤 뭐 하드웨어 또는 단말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디바이스라고 그냥 한꺼번에 칭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가 어쩌고 뭐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의미는 네트워크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의미지, 거기에 지능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는 뭐 얘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10년이 훨씬 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디바이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네트워크에 달라붙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PC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인터넷이 이렇게 있으면 인터넷 오브 PC였었는데, 이게 PC 말고 다른 디바이스들이 계속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다 things라고 해가지고 총칭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 와치가 될 수도 있고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시스코의 그 시스코라는 그 네트워크 회사에서 어떻게 뭐 그 IoT 그 6 pillars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 자기네들의 그 포인트 파트가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필러라는 원래 이제 그 건물의 기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는 그냥 시스코 IoT 시스템에서 중요시하는 그 개념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플랫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oT에서는 그 IoT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Building Block of IoT System, 그래서 IoT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보는 건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컨트롤 시스템이다, 이것이 어떤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피드백 제어 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근데 뭐 그 관점도 좋습니다만, 이게 더 좋은, 제가 볼 때는 이 관점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은데, 그러니까 센서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있고 액추에이터가 있는
actuator.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sensor, platform, actuator. 물론 여기에 피드백이 계속 걸려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sensor, platform, actuator 이 개념은 이 세 개가 이렇게 쭈르륵 연결되어 있는 거. 예, 요거는 뭐 그냥 뭐 외워두시면 좋고 사실 뭐 외울 것도 없죠. 세 개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IoT 시스템의 경우 이제 피드백 루프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액추에이터에서 다시 이게 정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시 센서로 이렇게 들어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예. 그다음에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예, 여기는 그냥 관두고요. 그래서 어떤 피드백 패스가 있다. 여기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 루프가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closed loop이라는 게 이제 그 루프가 닫혀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피드백 루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온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온도예요. room temperature를 조정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유저의 어떤 원하는 온도예요. 그래서 지금 유저가 21도C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다음에 이 thermostat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온도 조절기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조절기는 일반적으로 뭐 이 안에 이제 뭐 물론 지금 다 전자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옛날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메탈이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뭐 스위치가 끊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어쨌든 네. 그걸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던 간에 여기서는 이 thermostat이라는 이 녀석이 뭐냐면은 이 액추에이터를 구동하는 거예요. 어쨌든 온도 조절기니까 thermostat이 일종의 뭐 컨트롤러 역할을 해가지고 이 액추에이터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럼 액추에이터는 뭐냐? 이게 바로 에어컨이라든가 히터예요. 네. 그래서 히터 또는 에어 컨디셔너를 우리가 지금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thermostat이 온도 조절기가 동작을 하려면 물론 그 thermostat 안에 온도계가 있을 수도 있고 바깥에 이제 온도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뭐 멀리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방 안에 있는 온도계가 뭐냐? 그게 바로 센서죠. 그렇죠? 예. 온도계는 센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온도계에서 온도계랑 thermostat이랑 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센서가 온도 조절기한테 통신 그 채널을 이용해서, 그게 무선 통신일 수도 있고 유선 통신일 수도 있는데 온도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온도계가 여기서는 센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센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센서 이렇게 있는데, 이 센서가 결국은 뭐 환경에서 그렇죠? 피지컬 월드에서 어떤 information을 some type of information을 우리가 detecting 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센서에 어떤 컨트롤러가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센서 자체에 통신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얘기는 뭐 좀 뒤에 슬라이드에서 하기로 하고, 어찌됐건 지금 방 안의 온도 조절기를 이제 예제로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그래서 우리가 21도를 원한다라고 시스템에 인풋을 가해 준 거고, 그러면은 시스템은 그러니까 센서가 룸 템퍼러처를 지금 메저하죠.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원하는 온도와 지금 현재의 온도를 비교를 해서 원하는 온도가 좀 더 높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thermostat에서 즉 그 온도를 컨트롤하는 그것에서 thermostat에서 액추에이터를 구동하게 만들죠. 그래서 히터를 구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히터 덕택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시 또 올라간 룸 템퍼러처를 다시 센서가 거기서부터 온도를 재고, 그 다음에 서머스탯은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와 지금 현재 측정한 온도를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원하는 온도가 더 높으면
히터가 동작하게 만들고 원하는 온도가 더 낮으면 쿨러, 그러니까 에어 컨디셔닝을 하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피드백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이제 IoT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액추에이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뭐 여기서는 모터라고 적혀 있는데 뭐 반드시 모터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뭐 도둑이 침입을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센싱을 해가지고 그래서 알람벨이 울린다라고 하면은 그 알람벨 그게 바로 액추에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도둑이 들어왔다라는 걸 어떻게 디텍트하느냐, 즉 센서가 뭐 온도로 센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움직이는 거를 뭐 센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터치 센서가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센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IoT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있고, 액추에이터가 있다. 여기 말씀드리는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액추에이터는 뭐 말 그대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데, 그게 일렉트릭일 수도 있고, 뉴매틱 이거는 이제 뭐 그 기체에 관련된 거고, 하이드롤릭은 이제 액체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뭐 어떤 식으로 그게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그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그 어떤 electric signal을 뭐 어떤 physical output으로 매핑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electric signal은 이제 좀 전에 예를 든다면은 thermostat에서 히터 틀어라 그런 명령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히터가 on이 돼가지고 그 어떤 열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히터에서. 그걸 이제 physical output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의 컨트롤러는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요게 지금 라즈베리 파이로 보이고요, 그렇죠? 네, 요게 지금 아두이노인데 여기 지금 여기가 전원부고 여기가 HDMI로 이제 모니터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죠? 요거는 랜 케이블 이더넷 그 랜 카드, 그러니까 랜 케이블 꼽는 거고, 여기 지금 USB가 두 개씩 있어서 USB 그 마우스하고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꼽게 돼 있고요. 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responsible for, 그러니까 collecting 데이터를 collecting 하는 것에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를 준다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온도 센서 중에 뭐 유명한 게 뭐 DHT 뭐 11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온도 센서가 굉장히 작은데 여기에는 통신 기능이 없어요. 센서만 딸랑 있는 거예요. 그냥 온도만 재는 거지, 온도만. 근데 그러면은 이 센싱 한 것을 여기 좀 전 그림에서는 그걸 어쨌든 서머스탯한테 옮겨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센서한 그 센싱한 온도를 우리가 플랫폼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IoT 시스템이면 그게 뭐 지금 KT에서 하는 플랫폼도 있고, 아마 SK텔레콤에서 하는 플랫폼도 있고, 뭐 엠베드라고 해가지고 암에서 쓰는 그 플랫폼도 있고, 아마 구글 플랫폼도 있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부분 유료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러니까 디바이스 개수가 작을 때는 아마 무료도 뭐 가능하고, 어찌됐건 근데 거기에 그 인터넷에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에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되죠, 그 읽은 온도를. 근데 일반적으로 센서 자체 뭐 DHT11 센서나 이런 센서에는 통신 기능이 없어요. 통신 기능이 없으니까 이 센서가 이 아두이노 그러니까 뭐 아두이노든 아니면 이 그 라즈베리 파이에 이런 식으로 뭐 연결이 돼 있죠. 그럼 누가 통신을 하는 거냐? 이 라즈베리 파이가 통신하는 거죠. 라즈베리 파이에 그 와이파이 칩 같은 게 다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와이파이를 그 무선을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지금 랜 케이블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센싱한 온도 데이터를 이제 인터넷에 보내는 거,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한다. 이 그림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보드가 이제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 IoT 프로세스 플로우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뭐 프로세스가 뭐 돌아간다. 프로세스란 말이야 뭐 어떤 series of step이라고 하는데 어떤 뭐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과정이. 그리고 IoT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피드백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풋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 같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스피드,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디렉션, 그다음에 다른 차와의 간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m 이상 이렇게 인풋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적당한 액션이 그러니까 이루어지고요. 그게 뭐 액셀러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아웃풋으로서는 여기는 약간 이제 좀 잘못 나와 있는데 correct 스피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스피드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풋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스피드를 주는 거예요. 100km로 달려주세요. 100km/h로 달려주세요. 라고 인풋을 놨는데 아웃풋이 뭐 그것을 지켜줄 수도 있고 안 지켜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어떻게 돼요? 센서로 메저링 해가지고 다시 인풋에서 이제 그걸 비교를 해서 인풋이 더 크면은 어떤 그 액추에이터를 구동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풋, 그 다음에 뭐 여기 액션, 아웃풋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 아웃풋 밸류들을 우리가 센싱, 그죠? 센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인풋과 비교를 해가지고 다시 또 액추에이터를 구동시키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가 구성되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그 온도 조절 시스템에서는 액추에이터가 누가 되는 거예요? 히터나 에어컨디션은 그러니까 에어컨이 된다 그랬었죠. 액추에이터가 그게 에어컨이 되는 거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온도죠. 온도 자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온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온도와 실제 온도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은 원하는 온도고 아웃풋은 실제 온도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센서는 실제 온도를 재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어 시스템은 컨트롤 시스템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오픈 룹 컨트롤 시스템이 있고 클로즈 룹 컨트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오픈 룹 컨트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없으니까. 피드백이 없으면 성능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한테 뭘 가르치는데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르치기만 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피드백이 들어오지 않죠. 왜냐면 테스트를 해가지고 점수 피드백을 받아야 지금 학생들이 따라오는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센싱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냥 자기는 계속 자기 할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루프가 그러니까 루프가 지금 없는 거죠. 루프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신에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이 closed loop control 시스템은 제어 시스템 중에서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좋고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rmostat 이것이 thermostat이 지금 HVAC 플랜트를 움직인다라고 써 있는데 플랜트라는 건 일단 뭐 어떤 공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H가 여기서 지금 히팅이고요. 여기 V는 ventilation이라고 해갖고 그 환기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래서 AC는 뭐 잘 아시는 에어 컨디셔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팅, ventilation, 에어 컨디셔닝 이거를 합쳐서 HVAC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웃풋이 지금 뭐예요? current temperature 지금 현재 온도가 되겠고 지금 input은 여기 reference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desired temperature 우리가 원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서 센서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thermometer 여기 이게 센서죠, 그렇죠? 여기 센서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HVAC plant 이게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thermostat이 액추에이터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둑이 침입했다. 그러면은 도둑이 침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센싱하는 센서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둑이 침입했을 때 여기 알람벨 같은 게 거기 이렇게 박혀져 있어가지고 그게 막 반짝거리거나 아니면 커다란 소리를 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액추에이터인 거예요.
자, 그 closed loop 컨트롤을 할 때 유명한 컨트롤러가 뭐냐면은 이 PID 컨트롤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가 뭐냐면 proportional이고요. 그다음에 I가 integral, 그다음에 D가 derivative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derivative는 미분이죠. 이건 미분이고 integral은 적분이고 이 proportional은 그냥 비례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PID 컨트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어공학 시간에 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공학 전공하는 사람도 뭐 기계과든 뭐 전자과든 화공과든 그러니까 다 아마 그 과들에서 전부 다 배우는데 보통 3학년에서 커버를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어공학이라고 있는데요. 컨트롤 티어리, 뭐 컨트롤 시스템 뭐 이런 데서 배우는 그런 것이고 뭐 깊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네요. 자, 그래서 connection. 그래서 여기서 connection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의 커넥션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의 connection의 의미는 그래서 뭐냐면은 connection to the internet이죠. 그렇죠? to the internet. 그러니까 어떻게 인터넷에 접속을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layered architecture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7레이어 OSI 7레이어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SI는 그 표준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OSI 7레이어 아키텍처, 뭐 7레이어 모델을 볼 텐데요. 그래서 그 레이어들이 쭉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레이어 1이고 그러니까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해서 레이어 7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레이어가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외운다면은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L7을 외워놓고 그 다음에 1, 2, 3, 4는 알아놔야 돼요. 1, 2, 3, 4 이거 정도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그 TCP/IP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TCP는 이 레이어 4에서 쓰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프로토콜은 어떤 일종의 약속, 어떤 뭐 아니면 규칙, 일종의 룰이에요. 이 TCP라는 프로토콜은 L4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IP라고 해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이제 TCP/IP가 되는 건데. 이거는 레이어 3에서 그러니까 L3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7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거냐, 아니면 뭐 무슨 어떤 웹페이지를 읽고 있느냐, 아니면 파일을 보내고 있느냐, 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FTP. 그러니까 L7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그 프로토콜이 뭐가 있냐면은 HTTP, 그렇죠? 이거는 뭐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레이어에서 동작을 하는 프로토콜이냐면은 L7 즉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동작을 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되었건 간에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일단 통신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어떤 센서에서부터 플랫폼에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플랫폼에 있는 어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여기에 플랫폼 안에는 어떤 뭐 AI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oT 시스템이 AI랑 상관이 없는 분야가 아니고 아주 깊이 상관이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는 일반적으로 AI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AI가 뭐 똑똑할 수도 있고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어떤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이게 무선일 수도 있고 유선일 수도 있는데 센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방의 온도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거기가 뭐 보석이 있는 어떤 방이고 박물관에 어떤 보석이 있는 그 방이고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온도가 올라졌어요. 그러면은 뭐 그 방 안에 사실 사람이 침입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서는 어쨌든 그 정보를 센싱한 온도를 플랫폼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그 온도 데이터를 보고 이게 갑자기 온도가 올랐으면은 지금 도둑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라는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AI가 쓰이는 거죠. 판단을 내릴 때 쓰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는 뭐 그게 와이어리스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이제 유선 와이어드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액추에이터를 동작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정해서 액추에이터한테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물관이면 뭐 갑자기 철창이 뭐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문이 갑자기 다 록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철문 뭐 철창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액추에이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액추에이터는 통신 기능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센서가 있고 액추에이터가 있고 그곳 사이에 플랫폼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좀 뭐 박물관에서 청소하는데 갑자기 철창이 막 닫히고 그러면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이 아니고 도둑이다 라는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되니까 AI는 상당히 똑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IoT라는 건 어찌됐건 통신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도 지금 통신이 쓰이는 거고, 그렇죠? 예, 센서 데이터가 플랫폼까지 전달되는 데 있어서 통신이 필요하고 또 그 플랫폼에서의 판단이 액추에이터한테 전달될 때도 또 통신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통신 디바이스를 다룰 때는 항상 이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신이라는 건 A하고 B 두 명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끼리 약속을 제대로 안 하면은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듣는 사람은 영어밖에 못 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한국말로 그 데이터를 보내면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통신은 기본적으로 어떤 표준화를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모두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도 데이터가 가고 그때 어떤 표준안이 있어서 그 표준안을 따라서 통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지금 표준안을 여러 개 만들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네트워크 이야기를 할 때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OSI 모델이 있고 하나가 TCP/IP 모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레이어 5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5 레이어 아키텍처를 할 수도 있고 4 레이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7 레이어, 5 레이어로 알려드리면은 그러니까 그냥 좀 쉬운 방법으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7 레이어는 이거 그대로고요. 이 오른쪽 그림 그대로고 5 레이어 아키텍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 TCP/IP 모델입니다. 그래서 TCP/IP 모델에서는 이 레이어 5하고 6하고 7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레이어 5라고 해요. 레이어 5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레이어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레젠테이션 세션 레이어만 그냥 삭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한꺼번에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처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펑셔널리티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냥 그 단계를 그냥 그 하나의 단계로 하나의 레이어로 그냥 묶어버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이거는 그대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그 유명한 TCP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그 유명한 IP,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TC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의 약자예요. 여기서 P자는 전부 다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IoT 아키텍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외우시거나 그럴 건 없고
여기 클라우드라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를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인터넷 상에 연결된 뭐 어떤 강력한 그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어떤 뭐 서버 PC가 있고 서버가 있고 거기에 어떤 뭐 프로그램이 지금 IoT 관련된 프로그램 그다음에 AI가 갖춰진 그런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걸 하나의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의 디바이스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센서 있죠. Dry Earth 센서가 있고 Watering System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땅이 얼마나 말랐냐 그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클라우드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IoT 플랫폼에다가 알려주면 IoT 플랫폼이 이게 그 땅이 건조한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 그거를 판단을 내리겠죠. 거기 AI가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을 내려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스프링클러가 동작을 해야 된다. 그 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워터링 시스템에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야 이거 땅에다가 물을 좀 뿌려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물 뿌리는 시스템이 액추에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이 얼마나 건조한지를 측정을 하는 것이 바로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게이트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게이트웨이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신호가 그 다른 네트워크까지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IP 어드레스를 먼저 받아야 되고 이 게이트웨이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irst router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 너무 깊이까지 배우긴 좀 그렇고 네.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떤 클라우드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떤 그 IoT 플랫폼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는 말 그대로 뭐 어떤 학교에 뭐 전자과 건물이 있으면은 뭐 전자과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라우터 전자과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장비는 라우터예요. 라우터 장비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PC가 여기 이제 맞물려 있는 거고 내 PC가 여기 있고 다른 사람 PC도 여기 뭐 있다. 여기 PC1, 뭐 PC2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얘가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여기 뭐 그리고 여기 다른 라우터 2, 뭐 다른 라우터가 있고 또 라우터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 결국은 뭐 아마존 서버에 연결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마존 서버 입장에서는 게이트웨이가 이 R3가 되는 거고요. 내 PC 입장에서 내가 PC1이라면은 첫 번째 PC라면 얘가 인터넷망을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신호가. 근데 첫 번째 만나는 라우터라는 녀석이 바로 뭐냐면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의 그 IP 어드레스를 모르면 여러분들 신호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서 뉴스를 읽는다거나 뭐 아마존에 한번 들어가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접속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아니면 PC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려면은 반드시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그런 건 지들이 다 알아서 하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커넥션들을 뭐 연결해야 될 것들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전원 연결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 디바이스가 워킹하려면 센서가 워킹하려거든 아니면 뭐 액추에이터가 아니 히터가 동작을 하려면 당연히 파워 커넥션이 필요하죠. 근데 케이블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전부 다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케이블은 아니다라는 거죠. 단순히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 커넥션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랜 케이블 같은 것들이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통신을 하더라도 그게 뭐 그냥 구리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옛날 전화선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버 옵틱 해가지고 광 케이블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무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통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지컬한 커넥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신호가 전달되는 방법이 유선이 될 수도 있고 무선이 될 수도 있고 유선도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단순히 구리선을 그냥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옵티컬 케이블을 광통신 그 광 케이블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 링크 레이어, 이게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L2였었죠. 그렇죠? 레이어 2에서 연결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준비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피지컬 네트워크에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레이어 1이 있고 레이어 2가 있고 레이어 3가 있는데, 레이어 3에서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라고 뭐가 내려오죠. 예, 요거를 이제 패킷이라고 하는데, 패킷이 내려오면 요거를 적당히 어떤 뭐 보통 이제 맥 어드레스를 붙이는데, 맥 어드레스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디바이스마다 유니크하게 그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그러니까 피지컬 어드레스라고도 하고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붙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 딱 달라붙여 갖고 여기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 이제 L1에 있는 거는 뭐냐면 피지컬 레이어에 있는 거는 모뎀입니다. 그래서 모뎀 장비가 어떤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 와이어드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그 L2 프로토콜은 뭐냐면 이더넷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더넷이 대표적인 L2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꽤 많이 배웠죠. 그러면 L3 프로토콜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IP고, 그다음에 L4 프로토콜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TCP고, L2 프로토콜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더넷입니다. 이더넷은 여러분들 랜 케이블 꽂아봤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럼 랜 케이블 꽂으면은 그 녀석이 어떻게 통신을 하냐면은 그 이더넷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더넷 표준안에 맞춰서. 예. 그런데 다른 표준안들이 나와 있죠. 특히 무선 쪽에 우리가 표준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무선 그 와이어리스 랜, 그러니까 무선 랜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더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IEEE 802.11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L2 쪽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두 개를 배웠는데, 예, 하나가 이더넷이고, 예, 또 하나가 802.11이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밖에 뭐 다른 표준안들이 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로토콜이 나오는데, 새로운 프로토콜로 여기서는 그 MQTT랑 REST라는 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QTT는 그 lightweight,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그 메시징 프로토콜인데요. 그다음에 오버헤드가 뭐 거의 없다, 상당히 최소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버헤드라는 건 뭐냐면 통신에서 여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낼 때 여기 오버헤드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게, 여러분들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 편지만 쓰면 됩니까?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편지 봉투를 쓰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이메일을 보낼 때 내용만 쓰는 거는, 그러니까 내용만 쓰면 안 되잖아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과, 왜냐면 우리가 답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이메일 어드레스를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오버헤드인 거죠. 그래서 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데이터가 에러가 없이 전송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은 에러가 없이 전송되기를 바라려면은 가장 간단한 어떤 테크닉은 뭐겠어요? 데이터를 두 번 보내주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보냈던 데이터가 깨지더라도 뭐 두 번째 데이터로 복원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테크닉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간단한 테크닉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렇게 두 번 보내는 통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버헤드가 데이터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두 번 보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오버헤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헤드를 많이 쓰면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좋아져요. 그런데 데이터가 빨리 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여기 REST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뭐 API라고 써 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고 이 API를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PI에 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팔로우업 해가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어떤 규약을 따라서 그거 어떤 랭귀지라는 건 원래 그 규약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API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 우리가 디테일한 거를 다 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리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짜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펑션을 불러와서 쓴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갑자기 메타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거를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메타데이터는 내가 관찰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근데 이제 파일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실제로는 이게 다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MP3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음악을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음악을 그냥 들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MP3 파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128kbps냐, 뭐 320 뭐 kbps냐, 아니면 뭐 스테레오냐, 아니면 모노냐,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들이 이걸 모르면 이거 MP3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보는 스테레오냐, 모노냐, 뭐 이게 128kbps냐 이 정보는 그 파일에 다 있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자체를 느끼지는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도 않죠. 그 정보는. 근데 플레이할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한 정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타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음악 파일이지만 실제로 그 메타데이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IoT 상황은 그 프라이버시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IoT라는 거는 센서 값이 계속해서 읽잖아요. 아까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읽는 거죠. 온도 센서라는 게 뭐 한 1분에 한 번은 적어도 똑같은 온도를 계속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온도를 읽어가지고 보낼 때 자기 그 온도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온도 센서를 했는데 여기 온도, 그러니까 템퍼러처가 여기 있죠. 그죠? 템퍼러처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는 여기 IP 어드레스나 이런 어드레스 같은 인포메이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데 1분에 한 번씩 무선으로 공중에 돌아다녀. 그러면은 누군가 이거를 알아내가지고 뭐 IP 어드레스가 지금 어떤 기계가 이걸 읽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빼내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면은 한 번 보내고 땡이 아니거든요. IoT 시스템을 만들면 이게 계속해서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온도 습도를 체크하는 시스템인데 한 번 하고 땡 하려면 시스템을 만들지를 않죠. 그렇죠? 온도 습도를 계속 이렇게 읽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텐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정보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IoT는 보안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면이 있어요. 자, 챕터 서머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IoT 뭐 여러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적어도 스마트워치를 찬 사람들이 좀 꽤 되죠.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IoT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센서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랫폼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그죠? 요 세 가지 세 단어는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은 뭐
KT 플랫폼도 있고 뭐 다른 회사 구글 플랫폼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oT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을 뒤지면 굉장히 많은 회사의 IoT 플랫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oT 플랫폼마다 성능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플랫폼에는 많은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읽었던 그런 온도, 습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쌓아둬야 되는데 그러면 쌓아놓는데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1분에 한 번씩 온도를 읽었는데 그걸 도대체 며칠 거를 쌓아놓을 건가?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하고는 약간 다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뭐 이름이 있다라든가 뭐 이름하고 뭐 학번이 있고 뭐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번 해놓으면 끝이잖아요. 아니 뭐 중간중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1분마다 계속 정보가 들어오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옛날에 읽은 걸 또 버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에서 이제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즉 메모리 그런 거 알로케이션 이런 것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도둑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니면 지금 히터를 틀어야 되는지,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뭐 틀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행해지냐면 IoT 플랫폼에서 행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이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통신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킹, 통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센서, 플랫폼, 액추에이터 그리고 네트워킹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센서가 플랫폼에 정보를 보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플랫폼은 액추에이터한테 야, 너 지금 뭐 철문 닫아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명령이 전달이 되려면 뭐가 워킹을 해야 되는? 네트워킹이 돼야 되지, 그렇죠? 통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세븐 레이어 아키텍처 그것에 대해서 또 배웠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이슈가 상당히 있는 편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